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요즘, 슬슬 보일러를 켜기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시가스 요금을 받아보니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난방을 줄인다고 줄였는데 요금은 오히려 2배 가까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해 넘게 보일러 설치와 점검 현장에서 일해온 박기훈입니다.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일러를 처음 설치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조절기 설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의 차이조차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 기능이나 외출 모드도 이름만 알고 실제 기능은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보일러 조절기의 기능들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난방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설정 팁을 중심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고객님들이 따라하시고 효과를 보신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보일러를 더 오래 켜지 않고도 집안이 훨씬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달 빠져나가던 난방비를 확실하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설정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 이 두 가지 작동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름만 봐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알고 쓰는 것만으로도 가스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내 모드는 조절기 안에 있는 센서가 공기 온도를 감지해서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조절기가 창문 가까이 있거나 찬바람이 드는 외벽 쪽에 설치되어 있다면 방안이 따뜻해도 센서는 차갑게 느껴서 계속 보일러를 작동시킵니다. 반대로 햇빛이 잘 드는 거실 벽 쪽에 설치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방이 추워도 보일러가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절기의 위치에 따라 실내 모드의 효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온돌 모드는 공기가 아니라 바닥 아래를 도는 난방수의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바닥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열이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와서 집안 전체를 부드럽게 데워줍니다. 특히 단열이 약하거나 외풍이 많은 오래된 주택에서는 실내 모드보다 온돌 모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도 점검 다니다 보면 이런 집에는 온돌 모드를 추천드리는데 실제로 그 후 한 달 난방비가 30% 가까이 줄었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수현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계속 보일러를 틀고 계셨지만 방이 금세 식는다고 하셨죠. 확인해보니 조절기가 창문 바로 옆에 있었고 실내 모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온돌 모드로 바꿔드렸고 이틀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이 훨씬 따뜻해졌어요. 보일러는 예전보다 덜 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따뜻해요. 그게 바로 온돌 모드의 효과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집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구조, 창문 방향, 단열 상태에 따라 어떤 모드가 더 효율적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 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 구조에 맞게 한 번만 점검하고 선택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집 구조에 맞는 모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보일러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는 첫걸음은 바로 이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예약 모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약 모드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실제 작동 원리를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난방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약 모드를 몇 시간 뒤에 보일러가 켜지는 기능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출하기 전이나 자기 전에 3시간으로 맞춰두면 3시간 후에 켜질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예약 모드는 일정한 간격으로
보일러를 잠깐씩 돌려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3시간으로 설정하면 3시간마다 보일러가 자동으로 짧게 켜졌다가 꺼지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바닥속 난방수가 완전히 식지 않아서 다음에 보일러가 작동할 때 처음부터 다시 데우는 데 드는 연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속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약하게 자주 돌리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방문했던 구로구의 정수철 어르신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 전원을 완전히 꺼두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집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일러를 켜면 한참 동안 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 모드를 2시간 간격으로 설정해 드렸더니 다음 달 도시가스 요금이 무려 20% 이상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도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유지됐다고 하셨고요. 이처럼 예약 모드는 외출할 때나 밤 시간처럼 사용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 특히 유용합니다. 단, 보일러 브랜드에 따라 예약 시간 간격이나 설정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절기에 표시된 모델명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예약 모드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갈 기능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사용하는 외출 모드입니다. 그런데 이 외출 모드야말로 잘못 쓰면 난방비 폭탄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약 모드처럼 잘만 활용하면 유용한 기능이지만 반대로 가장 오해가 많은 기능이 바로 외출 모드입니다. 특히 출근할 때나 집을 잠깐 비울 때마다 습관처럼 외출 모드를 누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외출 모드가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가스비가 확 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 모드는 보일러를 완전히 끄는 대신 배관이 얼지 않도록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 온도가 8도 아래로 떨어지면 잠깐 작동했다가 다시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꺼지는 식이죠. 겉으로는 작동 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거의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만 지속되면 집 안벽과 바닥이 모두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집에 돌아와서 보일러를 켜면 식어버린 바닥과 배관 속 난방수를 처음부터 데워야 하니 보일러가 몇 시간씩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짧게 외출했을 뿐인데도 원래보다 더 많은 가스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땐 차라리 외출 모드를 누르기보다 조절기 온도를 평소보다 3도에서 5도 정도만 낮게 설정해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혹은 앞에서 설명드린 예약 모드를 2~3시간 간격으로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가 완전히 식지 않아서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함이 금방 돌아옵니다. 외출 모드는 여행처럼 이틀 이상 집을 완전히 비울 때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배관 동파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지만 매일같이 외출할 때마다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조절기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은 더 따뜻해지고 난방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제 보일러 본체와 연결된 또 하나의 설정, 온수 온도 조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절약 포인트입니다. 보일러 조절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기능이 바로 온수 온도 설정입니다. 샤워나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하는 뜨거운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이 설정 역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통은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오면 답답해서 온도를 고온으로 맞춰두곤 하죠. 어떤 분들은 물을 가장 뜨겁게 해두면 빨리 쓸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방식이 연료 낭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온수를 55도나 60도로 맞춰두면 물은 분명히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너무 뜨겁기 때문에 결국 찬물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죠. 즉 보일러는 열심히 가스를 태워 물을 끓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물을 다시 식혀서 쓰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연료를 허공에 버리는 셈입니다. 예전에 용산구에 사시는 김봉자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늘 고온으로 설정해 두고
샤워할 땐 찬물을 틀어서 섞어 쓰고 계셨죠. 그 결과 매달 도시가스 요금이 생각보다 높았던 겁니다. 제가 온수를 42도로 낮춰드리고 사용 습관도 함께 설명드렸더니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물이 덜 뜨거운데도 전보다 훨씬 편하고 요금도 20% 넘게 줄었어요. 사실 샤워나 설거지를 할 때 필요한 온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겨울철에는 42도, 봄, 가을은 38도, 여름은 35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을 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지만 끓는 느낌은 들지 않아야 가장 적절한 수준입니다. 만약 조절기에 저, 중, 고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대부분은 중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온수를 사용할 때 갑자기 너무 뜨거워지거나 조금만 돌려도 온도 차이가 심하게 느껴진다면 보일러의 유량 센서나 밸브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보일러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온수 온도 설정 하나만 잘 조정해도 매달 쓸데없이 빠져나가던 가스비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절약 효과는 매우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실내 온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열과 습도 관리만 잘해도 체감 온도가 달라집니다. 온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보일러 설정을 잘해도 집안의 따뜻한 공기가 금세 빠져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가정에서 손실되는 열의 약 40%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창문의 단열 상태는 난방 효율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점검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절기 설정보다 창문부터 먼저 챙기세요.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단열이 약한 아파트일수록 창문에 단열 시트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조금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만족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시중에 다양한 단열 필름이나 뽁뽁이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설치도 간편하고 겨울철 한철만 잘 써도 그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합니다. 창문 모서리의 작은 틈새를 막아주는 전용 실링 테이프도 함께 사용하면 단열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특히 해가 빨리 지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외부 공기와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창문을 통한 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 미리 커튼을 쳐두는 습관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 실내 습도 조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체감 온도를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창문 단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실내 습도 유지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시지만 실제로 습도는 체감 온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공기보다는 수증기가 열을 훨씬 잘 보존하기 때문에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가 21도일 때 습도가 20%밖에 되지 않으면 공기가 탐하게 느껴지고 손끝과 발끝이 쉽게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습도를 50% 정도로만 유지해도 몸 전체가 훨씬 포근하게 느껴지고 보일러 온도를 더 올릴 필요도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적은 에너지로 더 따뜻함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겨울철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를 높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이 든 컵이나 냄비를 보일러 근처에 두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가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젖은 수건을 방 안에 널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요즘은 전기 가습기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습도는 단순히 체감 온도만이 아니라 피부 건조나 호흡기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겨울철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열과 습도, 이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하면 보일러 사용 시간을 줄이면서도 집안의 따뜻함은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요약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마무리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일러 설정 하나하나가 난방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의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 집 구조에 맞게 선택하는 것, 예약 모드와 외출 모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온수 온도를 계절에 맞게 조절하는 것, 그리고 창문 단열과 실내 습도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집안은 더 따뜻해지고 도시가스 요금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팁은 누구나 지금 당장 확인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절기의 버튼 몇 개만 눌러도, 창문에 단열 시트 하나만 붙여도, 물 한 컵만 방 안에 놓아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난방비를 줄이는 일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내 몸을 덜 피곤하게 만들고 생활의 여유를 조금 더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훈훈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노력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조절기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이번 겨울을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난방비는 함께 줄이면 더 따뜻해집니다.